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지금 미국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서 캘리포니아는 엊그제 락다운, 즉 4천만 캘리포니아 인구 전체에게 집에서의 자가 격리를 명령하였습니다. 제가 LA에서 환자를 보고 있다 보니 저희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현재 미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방안과 특히 캘리포니아 그리고 LA의 이야기까지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LA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아프거나 의사를 봐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의 끝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니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것은 미국, 어떤 것은 LA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틀 전 3월 19일 날 밤에 코로나19의 증상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LA 카운티 퍼블릭 헬스 오피스에 통화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특정한 사람 빼놓고는 환자들에게 검사를 해주지 말라는 지침서가 나와서 검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송을 했더니 그 정보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식의 말도 있었고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유언비어를 풀지 말라는 욕설이 섞인 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제가 3월 19일 오전 한 10시경에 LA 퍼블릭 헬스와 제가 직접 전화를 했고 그 후에 바로 근처의 종합병원 진료과장님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해서 자기들은 퍼블릭 헬스 오피스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그렇게 명령을 받았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 방송을 유튜브에 올리고 하루가 지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LA 타임즈의 신문에 실렸습니다. LA 타임즈의 기사에서는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학조사를 통한 확산 방지를 포기했고 의사들에게 어떤 환자들에게 검사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신문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이 점을 좀 잘 들으시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좀 오해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전화해서 퍼블릭 헬스 오피스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 시간이 LA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통화한 담당자는 그렇게 지침이 떨어졌다고만 알고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그 후 그 이유 등이 좀 밝혀지면서 정부의 대처도 여러 가지 계속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오해를 씻고 미국 정부의 대처 방안과 지금 현실의 사람들이 대처 방안을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부에서는 엊그제부로 코로나19가 걸리면 그것을 역학조사를 하기엔 너무 때가 늦었고 그 역학조사를 할 사람도 없고 따라서 그것보다는 그 다음 대책으로 옮겨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 역학조사를 해서 한 감염자가 누구누구를 만나고 한 것들을 조사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검사기 자체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검사를 해줬다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하자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고열이 있고 기침만 있는 사람은 검사를 할 수 없고 고열이 있고 기침이 있고 호흡 곤란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상황의 환자들만을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한 것과 같은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는 그 이유, 즉 정부에서 때가 늦었으니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자고 생각하고 레벨을 올렸는지는 아직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열을 받았던 겁니다. 정부에서 다 검사해 준다고 했는데 왜 못하게 하냐라는 것이었죠. 제가 LA 보건국에 직접 전화를 하다 보니까 뉴스 브리핑에 알려주기 전에 그쪽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빨리 알게 되어서 빚어진 해프닝이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 제가 그 방송을 한 그 후에 결국 캘리포니아는 4천만 시민을 집에 자가격리하는 역사에도 없는 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on't panic, but be vigilant 이라고 말한 것처럼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아라는 것이 제가 의사로서 봐도 아주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감기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집에서 격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면 거의 대부분이 문제없이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감기처럼 수분 섭취와 열이 남은 타이레놀 섭취하고 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니까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습니다.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해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에 가면 해주는 치료와 약들은 있죠. 인공호흡기를 돌린다든지 2차 감염으로 인한 항생제와 폐혈증으로 인한 저혈압을 고치는 약같이 그 환자의 증상에 대한 치료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약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방송을 보시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란 말라리아 약이라든지 아지트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 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특별한 증거가 없이 그쪽에 환자들을 치료했던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들 뿐입니다. 물론 그 말이 나온 사람들이 그쪽의 전문가들이고 환자들을 많지는 않지만 치료해본 경력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당연히 존중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그 약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닥터 과시의 설명에서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말라리아 약이 효과가 입증됐냐는 말에 닥터 과시는 anecdotal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그 anecdotal이라는 말은 특별히 연구나 증거 자료는 없지만 어떤 개인의 느낌에 의한 것으로 꼭 그것이 옳거나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급박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해보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효과를 입증하자는 거죠. Yesterday there has been some promise with hydroxychloroquine, this potential therapy for people who are infected with coronavirus. Is there any evidence to suggest that, as with malaria, it might be used as a prophylaxis against COVID-19? No, the answer is no, and the evidence that you're talking about, John, is anecdotal evidence. So as the commissioner of FDA and the president mentioned yesterday, we're trying to strike a balance between making something with a potential of an effect to the American people available at the same time that we do it under the auspices of a protocol that will give us information to determine if it's truly safe and truly effective. But the information that you're referring to specifically is anecdotal. It was not done in a controlled clinical trial, so you really can't make any definitive statement about it. 실제로 그 바이러스에 대해 개발된 치료약은 지금 실험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만 대중에게 임상에서 쓰이려면 아직 길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걸리신 분들이나 앞으로 3, 4개월 안에 걸릴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약은 시간상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연설을 하면서 의료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장갑, 마스크, 가운 등 보호장치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말도 했고 인공호흡기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서 인공호흡기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종합병원에서 이런 위중한 환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나 정형외과, 성형외과 수술 등 응급수술이 아닌 수술들을 취소하고 그 수술방에서 쓸 마스크, 옷, 그리고 인공호흡기들을 비상체계로 코로나19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But one of the more exciting developments in the last week, which we'll detail more on Monday, we learned that ventilators that are currently used by anesthesiologists that are used in outpatient clinics and in other procedures can be converted to be used as ventilators
for people struggling with the effects of the coronavirus, and bringing ideas forward that literally, as we'll document Monday, will increase the supply of ventilators. 자, 이런 말들을 길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주지사의 연설을 듣고도 자신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의료 시스템의 비상사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해가 올까 설명을 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위독한 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게 모든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다음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도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따라서 일단 응급이 아닌 수술은 뒤로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술방에서 쓰는 재료들이 지금 코로나19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 위독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지게 자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도 그랬듯이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어떤 데는 하물며 치과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마스크를 그 지방의 병원으로 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이메일에도 지금 현재 한인타운에 있는 굿 사마리탄 병원에도 마스크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응급수술이 아닌 수술들, 예를 들어 골절이 아닌 정형외과 수술이라든지 백내장 수술, 건강검진으로 하는 위내시경과 장내시경, 성형외과 수술 등을 모두 뒤로 지연시키고 이런 곳에 있는 자원을 위급한 환자들을 보는 병원으로 돌려주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인타운에 와서 보니까 한인분들 중에서 자신이 돈을 안 낸다고 뭐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응급실로 쫓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응급이 아닌 상황에서 응급실을 가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비상사태에서 병원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본 환자 중에서도 속이 조금 더부룩하다고 바로 응급실 갔다가 오시는 분들을 봤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 그렇게 응급실을 가면 응급실을 마비를 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병을 옮겨올 수도 있으니 환자에게도 직접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은 자신의 주치의에게 연락을 해서 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전화로의 치료는 거의 HMO 환자에게만 혜택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대처로 메디케어 PPO를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동영상을 통한 환자 진료를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허락해 주겠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스카이프나 카톡 같은 것을 이용한 환자 진료는 불법이었는데요. 그것을 비상사태 동안 합법화시키겠다는 방침도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래 진료를 보는 의사들은 환자들이 계속 집에서 머물 수 있게 최대한 화상통화를 통한 진료를 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들이 메디케어의 HMO에서는 어느 정도 허락이 되어 있었던 것이라서 저희 병원에서 HMO 환자분들에게는 이런 의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비상사태 동안 합법화를 시켰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의 진료를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에 안 오셔도 되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일단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모든 건강검진 서비스들과 응급이 아닌 수술들은 보류를 하고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만을 하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보다는 화상통화로 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서 이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